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화장품 원료 종류 및 특성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능성 원료입니다. 수천 수만 종이 달하는 화장품 원료 중에서 특정 기능, 특히 피부, 모발의 특정 효능 효과를 제공하는 성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 범위를 넓힌다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래서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 기능에 맞는 성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사를 기준을 정하여 실시합니다. 그 기준에 통과한 성분이 최종 기능 성분이 되겠죠. 그렇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능 성분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쉽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성 원료를 알아보기 전에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하여 법령에 나와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참 그 전에 기능성 화장품이 매년 얼마나 출시되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국내 화장품 산업 총 생산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15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한 14.7%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5년 평균 2014년부터 18년까지 증가율을 보면 14.7%로 매년 10% 이상의 지속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기능성 화장품 역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기능성 화장품 생산 실적은 4조 9,800억 원에 이르고 있고요. 2017년에 비해서 2.5% 증가한 수치입니다. 5년 연평균으로 보면은 13.7%를 보이고 있어서 전체 국내 화장품 산업의 그 증가 추이와 거의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은 전체 화장품 생산액의 대략 한 30%, 3분의 1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규모 역시 적지 않은 수치이죠. 그렇다면은 기능성 화장품 승인 품목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인데요. 기능성 화장품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을 심사를 받아서 승인을 얻는 것과 또 보고를 통해서 승인을 얻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고는 그 고시된 그런 원료를 사용하면은 손쉽게 일주일 이내로 그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이 보고의 형태를 보고를 통해서 기능성 화장품을 승인을 받고 있지요. 2019년 기준으로 총 기능성 화장품 보고 건수는 16,409건에 이릅니다. 이 중에서 단일 기능성으로 받는 보고 건수는 8,431건이고요. 이중 기능성으로는 5,548건, 삼중 기능성으로는 2,430건입니다. 단일 기능성 중에서는 미백, 주름, 자외선 차단, 연모가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미백이 대략 한 13%, 그리고 자외선 차단이 13%, 그리고 주름 개선이 약 29%, 그리고 연모가 가장 많은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기능성으로는 그 미백과 주름 개선이 압도적으로 많은 96%, 7%에 해당하는 5,368건의 보고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미백, 주름, 자외선 차단의 3중 기능성이 그 전체의 약 15%에 해당하는 2,430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일 기능성과 이중 기능성은 전체 기능성 화장품에서 약 51%와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사의 경우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입니다. 심사의 경우에는 보고와 달리 그 보고 건수가 심사 건수가 매우 낮은데요. 2019년 기준으로 불과 996건 정도 심사가 되었고요. 그 중에 단일 기능성이 64%에 해당하는 636건, 이중 기능성은 13%에 해당하는 132건, 삼중 기능성은 23%에 해당하는 228건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일 기능성 같은 경우에는 보고와는 달리 자외선 타단이 압도적인데요. 한 5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연모 21%, 또 탈모, 주름, 미백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 기능성에서는 미백 주름이 44%, 또 미백 자외선이 31%, 또 주름 개선 및 자외선이 25%로 균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체 건수는 2018년에 비해서 한 25% 감소한 건수인데요. 전반적으로 이 심사에 대한 그 숫자가 낮은 것은 보고에 비해서 아무래도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자료에 드는 그런 시간과 노력들이 있겠죠. 반면에 회사로서는 이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타사와는 좀 차별적인 그러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그 법령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4조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 등에 관한 내용인데요. 총 4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1항은 심사 보고의 내용입니다. 2, 3, 4항은 1항에 따른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각처장에게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은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 판매업자입니다. 2019년 3월에 확대 적용된 대학 및 연구소도 포함이 됩니다. 이들은 그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여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2항은 유효성에 대한 심사가 법 제2조 2호, 즉 하단에 나타나 있는 가목에서 마목까지 5가지의 기능성 화장품 정의에 대한 내용이죠. 피부 미백, 주름 개선, 또 자외선 차단 또는 태닝,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 공급, 마지막으로 피부와 모발의 기능 악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게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이렇게 5가지의 정의에 따른 그런 효능 효과에 한해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3항은 심사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을 정하고 있고요. 마지막 사항은 이러한 그 심사 또는 보고서 제출의 대상과 절차 등에 대해서 총리령으로, 즉 총리령은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위임을 합니다. 화장품법의 기능성 화장품 정의에 대한 세부 범위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시행규칙 제2조에 다음과 같이 1호부터 11호까지 그 세부 범위를 정해 놓았는데요.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시적이란 표현, 그리고 물리적, 또 물리적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은 기능성 화장품 세부 범위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9호의 여드름성 피부에 관련된 기능성 화장품, 여기서는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한정한다는 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호의 아토피성 피부에서 아토피란 표현은 추후에 다른 용어로 바뀔 예정입니다. 의학적인 그 뉘앙스를 풍긴다 해서 변경을 하기로 결정을 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1호부터 11호까지 꼭 그 기능성 화장품의 세부 범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세부 규정이 나와 있는 시행규칙 제9조입니다. 이 시행규칙 제9조는 제1항부터 그 6항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인 1항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반드시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제1항은 그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그 자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 맞춤형 화장품이든 뒤에 기능성 화장품과 연결되는 그런 그 세부 항목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살펴보는 것이니까 양해를 바라고요. 앞서 미리 말씀드린 대로 그 기능성 화장품을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자격은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그리고 대학, 연구기관, 연구소로 일컬어지는 연구기관 등입니다. 이들은 그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 의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심사 의뢰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바로 다음 각 호에 있는 서류들입니다. 총 1에서 5호까지 되어 있고요. 제1호 기업 및 개발 경위에 대한 자료, 2호 안전성에 관한 자료, 이 안전성에 관한 자료에는 과목부터 과목까지 이 자료를 다 포함해야 합니다. 단해 투여 독성, 1차 피부 자극, 안전막, 그리고 피부 감작성, 광독성, 감강작성,
인체첩보 자료입니다. 그리고 3호는 유효성에 관련된 자료이고요. 또 기능에 관한 자료도 같이 포함합니다. 거기에는 효력 시험 자료와 인체 적용 시험 자료가 있습니다. 4호는 자외선 차단 제품에 한정되는 것인데요. 자외선 차단 지수와 자외선 A 차단 등급 및 설정 등에 대한 근거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5호에는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데 거기는 반드시 검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외적인 그 구조 1항의 예외적인 사항이 있죠.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시험 출제에서는 좀 난해한 문제로 출제된 경향이 있는 것들인데요. 식약처장이 제품의 현우효과를 나타내는 성분 함량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4호까지 자료 제출을, 그리고 기준 및 시험 방법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추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고서 제출 대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해놓고 있죠. 10조는 총 1, 2, 3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한 1항의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보고서만 제출하는, 그래서 간단하게 기능성 화장품 승인을 받는 그런 보고서 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 3호로 나누는데요. 이 세 가지로 나누는 부분들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는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성분의 종류 함량, 또 효능효과, 용법 용량, 기준 및 시험 방법이 식약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같은 그런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간단하게 보고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2호는 기심사, 즉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과 같은 화장품과 다음 항목의 사항이 모두 같은 품목입니다. 기심사 받은 기능성 화장품이라 함은 화장품 제조업자 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같은 경우, 그리고 연구기관 등이 같은 기능성 화장품만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그 가나, 다라, 마목이 같은 그런 경우에는 보고서로 가름이 되지요. 즉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원료의 종류, 규격, 함량, 그리고 효능효과, 또 기준, 용법 용량, 제형입니다. 이 제형의 경우에는 액체나 로션제, 크림제를 같은 제형으로 본다는 거 새롭게 변경된 내용이니까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놨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요. 세부적인 사항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고의 세 번째 마지막 3호인데요. 이거는 1호와 2호를 합쳐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심사 받은 기능성 화장품과 식약처장이 고시한 기능성 화장품과 비교해서 다음 항목의 사항이 모두 같은 품목의 경우에는 보고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이 항목의 내용은 앞선 내용과 동일하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는 하나도 살펴보지 못하고 왔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그런 법과 시행규칙, 이 세부적인 내용도 무척 중요합니다. 특히 기능성 화장품은 심사와 또 보고를 통해서 인정을 받는다고 얘기했죠. 그 심사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고요. 또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요. 보고도 어떤 세 가지의 형태로 보고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 세 가지 형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각각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고시로서 기능성 화장품에 관한 규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향후 그 시험 출제에 대한 내용들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입니다. 미리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추후에 3, 4과목을 강의할 때 아마도 다루게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였습니다.